네, 안녕하세요. 성직투입니다. 네, 2018년 11월 19일, 지금 오후 10시 8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제 제가, 그저께죠. 안 좋은 몸으로 뭐 녹화를 하긴 했는데, 역시나, 참,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리, 주가, 환율의 관계를 쉽게 이야기 제가 좀 나누어서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요. 어, 영상을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 금리가 무엇이고 환율이 무엇이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 환율 관련해서 뭐 외인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그게 주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죠. 특히 그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주식 시장에 외국 자본의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정책에 따라서 주가와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번 올해도 많이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올린다는 말만 나오면 막 증시가 막 출렁출렁하죠. 네. 이렇게 참 이 체력이 우리나라 증시도 체력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요. 어쨌든 금리, 주가, 환율은 이제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가 변동이 되면 나머지 두 지표도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지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리, 환율, 그리고 주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금리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이자. 예,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이해하시는데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이자가 높다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 그림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이게 그냥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원래 일단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죠.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환율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1달러가 500원으로 떨어지고 1달러가 2000원으로 오르면은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이제 어, 그냥 설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은 원 대비 달러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 대비 달러. 이게 이제 앞에 이 글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말은 원화 대비 달러가 하락을 했다 이 얘기고 환율이 상승했다 이 얘기는 원화 대비 달러가 상승을 했다. 달러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원화 대비 달러 가격이 상승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달러를 주인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달러 가격이 상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원화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하나만 정확하게 딱 이해를 해 두시면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환율이 기준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자고요. 이렇게 1달러에 1000원이다. 여기에서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1달러에 2000원이 되게 되면 수출이 증가를 하고 수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기준을 다시 보세요.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내가 물건 하나가 1달러짜리예요. 그거를 팔면 미국에다가 이제 팔면 1000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1달러를 받아와서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하면 1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건 하나에 1달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1달러를 팔게 되면 1달러를 내가 받게 되겠죠. 그걸 환전을 하면 2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물건 하나를 팔았는데 여기에서는 1000원이 생기고 여기에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2000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이제 우월해지겠죠.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물건 하나에 1달러를 팔던 거를 나는 물건 두 개를 주고 1달러를 받아도 기준 원래 팔던 거랑 똑같아요. 내가 받는 이익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쪽에 미국에서는 이거 싸니까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우위로 서기 때문에 수출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는 이제 수입할 때는 오히려 더 비싸지겠죠. 예. 미국에서 1달러에 사오던 거를 여기서는 1,000원을 주면은 물건 한 개를 샀는데 미국 1달러짜리를 기준에서는요. 자, 기준에서 다시 와서 1달러를 주면 하나를 샀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1달러 1,000원을 주면 하나를 샀는데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1달러짜리를 2,000원을 줘야지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입이 감소를 하겠죠. 비싸니까 많이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 상승을 할 때는 따라서 수출 관련 업종들이 화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 관련 업종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하면은 환율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1달러에 500원이 됩니다. 환율 상승과는 이제 반대로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수출은 감소를 하게 되고 수입은 증가를 하겠죠. 예. 요거 이해되시죠? 예. 물건 한 개를 1,000원에 샀는데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이제 1달러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이제 500원이면 돼. 그러면은 나는 같은 1,000원으로는 내가 기준에 있던 1,000원과 환율 하락했을 때 1,000원, 기준이 있을 때는 물건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환율이 하락을 하니까 1,000원이면은 물건을 두 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많아지겠죠.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요까지 좀 조금 헷갈리실 텐데 요까지 이해하셨으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자, 기준이 1달러에 1,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환율이 상승을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수출이 늘어난다고 했죠. 자, 수출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금 여기 기준에 이만큼 해서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수출이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화 대비 달러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해되시나요? 여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을 하면서 잠시만요. 네, 갑자기 연락이 좀 와가지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희귀성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물건이 희귀하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죠. 우리 이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그냥 돌인데 희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죠. 여기서도 환율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화 대비 달러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예.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예. 달러가 많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수출이 이만큼 올라가니까 달러가 그만큼 적어지고 그만큼 달러가 적어지니까 환율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의 요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환율 하락이라는 것은 달러가 많아졌다 얘기고 달러가 많아졌다는 거는 요 오른쪽 요거는 이제 좀 몇 번 보시면 그냥 외워주실 거예요. 달러가 많아졌다는 거는 수출이 줄어들었다 요 얘기죠. 예. 예,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잘하셨고요. 이제 그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시죠. 네이버 환율입니다. 예. 자, 미국 환율 지금 1127원, 1127.5원이죠. 예. 이 환율에서 보면 자, 아까 그 그림 있죠? 그림을 생각을 하세요. 여기 이렇게 자, 그림을 보시고 그러면은 달러가 여기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 자, 이렇게 있다가 6월 달에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달러가 없어지고 있다. 희귀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6월 달에 외화가 달러가 많이 우리 국내에서 빠져나갔어요. 예. 지금도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빠져나갔어요. 자, 어, 다음에 예. 일본도 엔화도 죄송합니다. 예. 여기 6월 달에 갑자기 엔화가 상승을 했죠. 이렇게. 예.
제가 엔화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엔화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적어졌다는 거죠. 엔화가 적어졌다. 자, 6월달이죠. 6월 초.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위안화도 뭐 네. 위안화 6월달에 이때 갑자기 이렇게 빠져나갔죠. 지금은 좀 많이 들어왔죠. 지금은 또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갑자기 빠져나갔어요. 네, 그렇죠. 유로화도 한번 볼까요? 네, 자, 6월달 그렇죠. 네, 이때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유로화는 그렇죠. 지금 여기 위에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외화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거는. 그런데 자, 6월달에 또 갑자기 빠져나가죠. 유로화도 상승을 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상승을 합니다.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제자리 찾아오는 그림이고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외화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지금 6월달이 거의 다 이제 빠져나갔는데 지금 요거는 일본 그리고 뭐 유로와 위안화, 엔화, 유로와 위안화 모두 다 이제 6월달에 빠져나갔죠. 이 6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음,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뉴스를 자꾸 접하시니까 보시니까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얘기는 뭐 그 전부터 나왔지만 6월 달에 급격하게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했어요. 우려를 하면서 훅 뺐습니다. 그리고 어, 4월, 5월 이때 막 그 급등했던 대북주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면서 현실 인식을 하면서 빠져나갔던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무래도 대북주가 통일되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만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긴 시간이 또 필요할 테고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이슈화가 됐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심리라는 게 한번 확 붙으면은 사람들이 막 그 이성을 잃고 막 달라들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 조금 이성을 찾아가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대북주도 조금 과열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긴 안목에서 우리가 통일된다라고 하면 더없이 정말 덜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고요. 그런 거는 틀림없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이 됐다라고 이제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보이시죠 이제 이런 게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환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자, 이제 제임스, 자, 미국에 제임스가 있어요. 제임스가 환율이 2,000원일 때, 2,000원일 때 1만 달러를 원화 2천만 원, 2,000원으로 바꿔서 삼성전자 종목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재 환율이 1,000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환율이 1,0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제임스는 주가가 그대로라도 환율 변동만으로 투자금 2천만 원이 현재 1,000만 원으로 자, 환율 2,000원 잠시만요. 네, 자, 자, 환율이 1,000원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삼성전자 한 주당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몇 주입니까? 20주 20주가 되겠죠. 삼성전자 20주. 자, 그런데 환율이 1,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20주를 매도하면 2천만 원이 다시 생기죠.
그런데 이 2천만 원으로 달러로 바꿉니다. 환전을 해요. 달러로 환전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1,000원으로 나누면 2만 달러가 되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 변동만으로 이 10,000달러가 2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이 원화가 이 강세가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겠죠. 반대로 예.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주식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원화 약세. 자, 원화 약세. 원화 약세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원화 약세는 환율 상승. 환율이 상승을 하면 원화 약세라고 했죠. 반대니까 그죠? 자, 반대로 아까 저거랑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다시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금액이 똑같이 뭐 한다고 하면은 이게 아까 1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근데 1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까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달러에 1,000원이던 것이 자, 이제 2,000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아니죠? 네. 네. 1달러가 1,000원이던 것이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000달러를 가지고 와서 1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이 주식을 팔고 1천만 원, 1천만 원이 1천만 원을 다시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지금 2,000원이지 않습니까? 1달러에 2,000원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5,000달러가 되죠. 자, 1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주가는 안 움직였는데 5,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따라서 이제 원화 약세, 원화 약세가 되면은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환율이 상승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까 그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최근에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엄청나게 떨어졌죠. 예. 요게 이제 같이 얽혀 들어가면서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아주 어려운 거를 오늘 하신 겁니다. 요게 이제 기본으로 되고 그 다음에 차차 조금씩 넓혀가면서 전반적인 지식을 좀 넓혀가시다 보면은 이 주식에 대한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자, 정리를. 환율이 증가하면 수출이 증가. 여기 그림 있죠? 네. 환율 상승, 수출 상승. 그 다음에 환율 하락, 수입이 증가.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이해를 해보시면 네, 좋으실 겁니다. 이게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한 번씩 헷갈리는데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꾸 헷갈려요. 외우면 정말 복잡해지는 것이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거지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또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나중에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아니 아까 A라고 해서 A 그 다음에 B라고 했는데 그럼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A 다음에 B가 아니고 C가 온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경제가 워낙에 이게 복잡해서 그런 것이고 네,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과 실전이 맞지 않다는 걸 좀 아시게 될 텐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예. 그래야 대비가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경제신문이나 뉴스 같은 걸 이제 보면서, 이런 상황이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대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역시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